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은 1004만 헥타르로 전 세계에서 109위입니다. 작은 편이라고 여겨지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3.8배, 미국은 98배, 러시아는 무려 170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별 국토 면적과 그 순위가 매년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 지난해 동안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5.8km 증가했는데 이는 무려 여의도의 2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전쟁을 치러 땅을 빼앗는 것도 아닌데 국토 면적이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간척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바다를 매립해 땅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국토 면적 대비 간척지를 가장 많이 만든 나라는 유럽의 네덜란드입니다. 낮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네덜란드는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이러한 땅들을 전부 매립해 국토의 25%가 간척지에 해당하며 아예 하나의 도시가 통째로 간척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와 이어도 아래에 잠겨있는 해산과 암초를 개발해 인공섬을 만들자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영토 확장을 꾀하고 있고 만약 우리나라도 시행한다면 한국의 해양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포착한 중국에서는 심지어 한국 땅에 위치한 암초를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까지 하는데요. 우리나라 독도와 이어도 해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국가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인공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공섬은 자연 그대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섬을 말하는데 만드는 방법은 기존의 작은 섬을 넓히거나 바닷속 암초 위에 구조물을 세워 만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의 인공섬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배를 좌초시킨 다음 그 위에 인공섬을 만들기까지 하는데요. 이 같은 인공섬은 국제사회에서 해양 영토로 인정받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인공섬을 인정받아 해양 영토 가치를 끌어올린 국가들도 있는 만큼 많은 국가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인공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인공섬을 확장해 나가 주변 국가와 분쟁을 겪는 몇몇 국가들도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대표적인데요.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치열하게 분쟁을 할 만큼 공격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곳에는 중국과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각각 나눠서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암초로 이루어진 스플래틀리 군도가 있는데 중국은 2014년부터 이 중 7개 암초에 강제로 시멘트를 들이부어 인공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이외에도 미스치프 암초, 수비 암초 등 곳곳에 암초에 콘크리트를 들이붓고 해당 지역이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인공섬들을 연결하는 해저터널까지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같이 인공섬을 공격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는 만약 중국의 인공섬이 섬으로 인정되면 그 주변 12해리가 중국의 영해로 편입되고 200해리 내 바다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은 인공섬을 통해 전 세계 해양물류의 25%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중심 해역을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인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공섬은 수많은 국가들이 공유하는 남중국해에 위치해 있는 만큼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인공섬들이 자신의 영해로 간주된다고 우기고 있고 이에 현재도 남중국해를 공유하고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과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영유권 주장에 분노한 베트남은 중국의 눈눈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중국과 똑같이 남중국해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베트남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매립으로 만든 땅 면적은 2.8제곱킬로미터나 되는데 이로 인해 총 3년 만에 베트남 인공섬의 넓이가 중국 인공섬 넓이의 50%까지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베트남 인공섬 중 가장 큰 바크 캐나다 암초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면적이 0.96제곱킬로미터에서 1.67제곱킬로미터로 2배 가까이 넓어졌는데 이 암초는 이제 길이가 4318m에 이르러 중국의 3대 인공섬처럼 3000m 길이의 대형 활주로를 만들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남중국해에서 가장 넓은 인공섬 1위부터 10위는 모두 중국의 차지였는데 베트남이 추격하기 시작하면서 인공섬 면적 4위부터 10위까지를 베트남이 차지했습니다. 베트남이 인공섬 확장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 있는 겁니다. 주변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인공섬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은 도쿄에서 1500km 거리에 있는 해상의 조그만한 바위를 섬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더니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크기를 넓히고 영해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그만한 바위냐면 간조시에 2m, 만조시에는 30cm도 되지 않은 높이의 바위인데 일본은 그 조그마한 바위에 콘크리트를 둘러 약 2500평 규모의 원형 섬을 만든 겁니다. 기존의 바위가 너무 작은 나머지 침식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소실될 것을 우려해 기존의 바위를 티타늄으로 보호해 놓기까지 했는데요. 일본은 이러한 인공섬을 오키노토리 섬이라고 부르며 유엔에 섬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하고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바위는 섬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유엔에서는 이를 근거로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유엔의 법에 맞추기 위해 산호초 환경 조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일본이 조그마한 바위를 인공섬으로 만든 이유는 중국과 같은 이유로 영해를 확장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오키노토리 인공섬이 섬으로 인정된다면 주변 12해리가 일본의 영해로 편입되고 200해리 내 바다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정돼 일본 영토보다 더 큰 해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독도와 이어도의 해산 암초를 인공섬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바닷속에 잠겨있는 산인 안용복 해산을 인공섬으로 개발하자는 주장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독도는 드러난 부분만 보면 면적이 작은 것 같지만 물속에 잠긴 부분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크기로 인공섬을 만들기에 적합해 해양 영토로 여러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우리도 인공섬을 만들어 중국과 일본의 해양 영토에 대한 야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도 인근의 안용복 해산은 해저로부터 1000m 이상의 높이로 솟아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인공섬이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인공섬으로 해양 영토의 가치를 극대화한 국가들의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나폴레옹의 침입을 대비해 만든 군사용 인공섬에 호텔과 레스토랑 등을 지었으며 덴마크는 육지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에너지 인공섬을 만들고 있고 수도 코펜하겐 앞바다에는 축구장 400개 넓이에 달하는 거대한 인공섬을 지을 예정입니다. 덴마크 역사상 가장 큰 건축사업인 리네트홀름이라는 명칭의 해당 인공섬은 35,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고 도로 터널 전철까지 건설됩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보고 인공섬의 필요성을 느낀 방크에서는 우리나라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 안용복 해산에 인공섬을 세우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방크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해양 영토로 한다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방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문 한국지도 1만 부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지도에는 독도, 동해 표기는 물론 안용복 해산 등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우리 해양 영토를 담았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우리나라의 암초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도 인공섬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남중국해의 야욕을 드러내던 중국은 황해 주변의 한국 땅을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도 주변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호피초가 그 대상인데요. 호피초는 이어도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암초로 중국이 호피초에 인공섬을 건설해 영해를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는 겁니다. 호피초는 이어도에 비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비교적 규모가 작고 이어도에 포함된 암초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처음엔 이어도가 자신의 땅이라며 영토 분쟁을 일으켰었지만 도중 목표를 바꿔 호피초를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어도와 호피초가 별개라고 주장하며 중국이 이미 호피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중국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호피초가 중국 땅이므로 그 주변에 있는 이어도 역시 중국 땅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어도는 우리나라가 망망대해에 거대한 해상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실효 지배를 이어가고 있어 중국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도 중국은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황당한 사실은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할 때는 별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항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어도의 해저 퇴적물 조사를 진행해 이어도의 기원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이어도 주변에서 채취한 암석 조각은 화산 분출물이 쌓여 굳어진 응외암으로 제주도를 이루고 있는 지반과 비슷한 암석 구조를 지니고 있고 암석 연령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즉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생겨난 암초란 겁니다. 이 같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중국에서는 여전히 이어도와 호피초가 자신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섬 개발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한국도 인공섬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인공섬을 짓고 있는 만큼 그에 맞춰 법이 바뀌게 되면 인공섬이 없는 국가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인공섬들은 그대로 인정해주겠지만 무분별한 인공섬을 막기 위해 새로 인공섬을 짓는 후발주자를 제한하는 법이 생길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안영복 해산이나 호피초에 인공섬 건설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우리는 그 아래 해양자원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인공섬을 관광지로 이용하는 등 많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또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 주장과 혹시 모를 침략에서도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남중국해의 많은 국가들이 인공섬 건설에 뛰어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해양 영토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인간이 아직 완전히 탐사하지 못한 바다 속은 무한한 자원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해양 영토를 지키고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